호주 워홀 오기 전 준비 안 해서 후회했던 4가지. 제가 1년 반 동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말로도 형용이 불가능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제가 외국 생활이 처음이었어서 출국하기 전까지 예상을 전혀 못했던 포인트들이 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휴대폰 번호 관리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삶의 질을 이렇게까지 깎아먹을 줄 몰랐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 휴대폰 번호를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가장 낮은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하시고 웬만하면 eSIM으로 전환을 하셔서 꼭 번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편했던 한국 사회 시스템이 외국에 나오자마자 뜯어 고쳐야 할 시스템으로 느낌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는 휴대폰이 아니라 이메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대요. 근데 유독 한국은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지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 유난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해외에 오래 있으면서 심카드를 잃어버려가지고 휴대폰을 어쩔 수 없이 정지를 했던 케이스인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제가 한국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한국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인증을 할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가 없고 외국 번호로 다시 까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 생일, 졸업, 취업 챙기고 싶어도 하나도 못 챙겨서 너무 슬펐고요. 병원을 갔다 와서 여행자 보험 측에 환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본인 인증이 안 돼서 환급 신청도 못하고, 은행 어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어서 한국 계좌에 있는 돈 관리, 환전, 해외 송금, 심지어 주식 이런 것까지 업무를 보는데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할 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애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한국 밖에 있으면 한국 서비스 안 쓸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이건 뭐 외국에서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외국에 10년 넘게 사신 분들도 정말 방법이 없어서 10년째 알뜰폰 요금제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글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핸드폰 번호 꼭 잘 유지를 해오시고 웬만하면 eSIM으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외로 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런 거 다 유효기간 늘리고 컴퓨터 디스크 안에 안전하게 저장해오거나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초기 자본금이에요. 저는 호주를 올 때 바로 농장을 가서 일을 시작할 생각이어서 초기 자본금을 넉넉하게 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착에 필요한 돈이 꽤 들었고, 농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음에도 막 처음부터 돈이 몇천 불 이렇게 벌린 게 아니니까 생활하면서 고생을 초반에 좀 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재정적으로 부족하면은 마음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즐기잖아요. 초기 자본금을 들고 올 때 얼마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될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다만 돈은 그 개개인에 따라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소비를 하는 씀씀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으로 감 잡는 데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증금을 생각해서 넉넉히 1,000불 정도 들고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집마다 뭐 2주치 디파짓, 4주치 디파짓, 아니면 그냥 아예 1,000불 디파짓, 이렇게 집집마다 다 보증금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집은 구했는데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 상황은 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워홀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사를 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1,000불 정도는 항상 내 통장 안에 비상금처럼 남겨두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2주치 집세를 생각해서 한 600불 정도를 들고 와주세요. 호주 집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그래도 막 엄청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 주에 300불 내에서 주세를 해결하는 거는 가능히 하거든요. 2주치로 페이를 해달라고 하는 집들도 있어서 600불 정도를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가다가 월세로 집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한 달치 월세 1,200불 정도 생각해서 잡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한 달치 생활비로 쓸 비용도 가져와 주세요. 일을 생각보다 늦게 구하게 될 수도 있고, 일을 바로 구하더라도 뭐 트라이얼 하고 주급 들어오는 거 기다리고 이러면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호주 물가 같은 경우 장을 보게 되면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외식을 하게 되면 한국 물가에 비해 1.5배에서 한 2배 정도까지 비싸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썼던 생활비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들고 오면 호주에서 일 구하기 전까지 절약해서 타이트하게 쓰시면 적어도 막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마음 졸일 일은 없을 거예요. 추가로 여유가 되신다면 집에 이사하고 나서 뭐 식기 살비용, 이불, 밥솥, 뭐 빨래, 세제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본적인 물품을 구비할 수 있는 비용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워홀 신청할 때 저희 계좌에 5,000불 있는 거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통째로 들고 오는 게 베스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넉넉하게 들고 오면 마음은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니까 일 구하는 게 좀 더뎌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들고 오면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빠르게 막 레주메 쓰고 돌리고 일을 정말 빨리 잡는데 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행자 보험. 저는 호주 와서 여행자 보험이 없다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봐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숨이 하나잖아요. 의료 관련한 거는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워홀을 준비할 때 바로 여행자 보험부터 가입을 한 케이스인데요. 해외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다른 건 몰라도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나는 한평생 한국에 살아서 그 의료 시스템의 중요함을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 같지가 않나 보다 싶어가지고 여행자 보험을 바로 가입을 했거든요. 호주에서 병원을 간 게 딱 10손가락 넘게 갔더라고요. 꼭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일 시작하기 전에 예방주사 같은 거 맞거나 뭐 검사 받으라고 병원으로 보내는 일자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한번 한국이었으면 정말 간단하게 가서 약 타오고 끝날 일로 병원을 갔는데 호주에서는 먼저 그 GP라고 약간 한국의 의원, 종합의원 같은 데를 먼저 가요. 그리고 그 의원선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의원에서 조금 더 전문의 쪽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 GP에서 119불을 내고 GP에서 방사능과랑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방사능과에서 또 검사를 하고서 199불을 더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생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여행자 보험은 꼭 들어오셔야 돼요. 보험이 있으면은 병원비가 환급이 되니까. 제가 약간 후회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호주 워홀 보험으로 어시스트 카드 보험이 되게 유명하다는 거는 이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에이 뭐 별거 다른 거 있겠어? 그러고 그냥 제일 싼 걸로 가입을 했죠. 근데 여러분 보험이 괜히 회사가 여러 개고 상품이 여러 개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잠깐 뭐 GP, 전문의 이런 거 얘기를 한 것처럼 호주는 병원 시스템이 한국이랑 많이 다르고 좀 복잡해요. 저는 처음에는 뭐 호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영어도 진짜 못했고 막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가 데스크에서 팝하고 보여주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또 팝하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시스트 카드에는 아예 호주 워홀을 위한 전용 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름부터가 트래블 케어 인데요. 여행 중, 해외 생활 중 일어나는 모든 의료 상황에 대해 아예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상품이에요. 24시간으로 카톡 상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증상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이런 거를 한국어로 카톡 이용해서 상담을 하시면 어시스트 카드 쪽에서 병원을 연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호주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거나 병원을 갈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할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워홀러들이 필요하겠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시스트 카드 보험은 의료비 지불 보증이 가능해요. 보통 보험은 내가 먼저 병원에 돈 내면 보험사에서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시기잖아요. 근데 워홀러들은 돈을 모으고 잡을 구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있으면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도 그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병원을 그냥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시스트 카드 보험에서는 이 지불 보증이 가능하니까 워홀러들이 이용하기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했던 기능이 제가 아까 휴대폰 유심칩 얘기하면서 핸드폰 본인 인증 안 돼가지고 보험비 환급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시스트 카드는 그 보험비 환급을 진행을 할 때에도 홈페이지 내에서 절차가 되게 간단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 없이 보험비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험비도 다 내고 핸드폰 때문에 환급을 못 받은 적도 있는데 정말 여행자 보험은 필수고 이왕 가입하실 거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홀 전용 보험에 호주로 워홀을 갔다가 호주가 나랑 잘 맞지 않아서 60일 이내에 조기 귀국을 할 경우에 이 귀국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게 포함이 같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호주 워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가라고, 가고 후회하는 게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돈 문제까지 더해져서 막 비행기, 생활비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근데 어시스트 카드에서 이 조기 귀국을 할 때 항공료를 지원을 해주니까 나의 경험을 위한 백업, 나의 경험을 위한 보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그냥 최저가 보험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보장 못 받는 그런 경험 만들지 마시고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시스트 카드에서 10%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주셨어요. 이 쿠폰 이용하셔서 가입하시면 그래도 금액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꼭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건 운전면허. 호주 땅의 크기가 한국의 77배 되는 거 아시나요? 근데 인구수는 한국의 반절이에요. 그 말인 즉슨
땅이 너무 커서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은데 인구수는 적으니까 대중교통이 한국에 비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호주 오기 전까지 운전면허를 따려고 이제 필기시험까지 봤어요. 근데 친구가 야, 너 운전면허 따봤자 운전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호주 가서 뭘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해서 안 땄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후회 중입니다. 호주에서 운전 연습 몇십 분 듣고 해서라도 운전면허를 따서 왔어야 됐어요. 차가 없으니까 여행할 때 힘든 건 물론이고 일을 구할 때도 힘들고 심지어는 생활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일을 할 때 고소득 직종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티 외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차 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 이렇게 써놔요. 굳이 막 고소득잡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새벽에 시작하는 일 아니면 밤 늦게 끝나는 일 못해요. 왜냐면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심지어 우버비도 엄청 비싸거든요. 시티에 잡을 잡았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 일하는 곳 혹은 내 집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 기차역까지 걸어서 15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호주 떼약볕 아래에서 15분, 20분 한번 걸어보세요. 대중교통이 수단이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노선의 빈도 자체가 적은 대중교통들도 있어요. 저는 한번 집이 너무 싸고 너무 상태도 괜찮았는데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기차역까지 걸어서 20분이라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기차를 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가 걸렸는데 15분이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돌아올 때 물 들고 쌀 들고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낑낑낑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우버를 타자니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장을 계속 못 봐가지고 결국에는 우버이츠를 맨날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싸도 우버비랑 그 배달비 이런 걸로 쭉쭉쭉쭉 돈이 나가서 막 몇백 불씩 깨지고 시티 중간에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집에서 살다가 시티 중심부에 있는 엄청 비싼 집으로 결국 이사를 했거든요. 운전면허가 없다는 게 호주에서 나의 기회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는 기분이고 생활할 때에도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운전면허는 꼭 따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오시고 호주는 한국이랑 그 도로의 방향이 반대니까 호주 오셔서 운전면허 연수 꼭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호주에 오기 전에 미처 몰라서 고생했던 것들 그리고 너무 후회했던 것들 4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부분 꼭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호주 생활하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후회 없게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